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각화 팀인 보야저 팀이고요. 저희는 바이본이라고 하는 에듀테크 기업과 함께 3개의 프로젝트를 이번 상반기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소개를 빠르게 하고 저희 프로젝트가 3개라서 조금 빠르게 각 프로젝트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이름은 보야저입니다.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야지랑 보아즈를 합쳐서 데이터의 세계를 모험하는 보아즈 사람들 이런 뜻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고요. 다음 저희의 팀원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이한울이고 저희 팀은 대부분 시각화랑 한 명 분석 이렇게 6명 김태현, 박대희, 박지훈, 이수경, 이준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I 입시 컨설팅 서비스 이런 에듀테크 기업인 바이본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아래에는 바이본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를 하나 적어놨는데 사용자가 생활기록부를 업로드하면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 희망전공 적합성, 보완해야 하는 활동 조언 등을 담은 분석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진행했던 3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본을 위한 프로젝트인 마케팅 분석 보고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메타 광고 및 매출 데이터를 이용한 마케팅 분석 및 방법 제안을 하였고요.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활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본의 유저를 위한 프로젝트였는데요. 타생기부 분석 100%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서비스 플랜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또 다른 유저인 선생님들을 위한 바이탈온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는 키워드를 생기부 문장으로 변환하고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이제 NLP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케팅 리포트부터 간단하게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활용했던 데이터는 빠르게 말하자면 메타 광고 지표 데이터, 바이버드 토크 데이터, 일별 로그인스 데이터, 일별 생기부스 데이터, 일별 시기부 데이터, 이런 이제 바이본이 축적하고 있던 모든 마케팅 데이터를 전부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기업 외부인이기 때문에 내부인의 시각이 아닌 외부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일단은 분석이 중심이 되는 3가지 시점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저희는 일단은 지금까지 바이본에 해왔던 광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지속적 방문 향상을 이끌어내는지를 분석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일상적인 광고만으로는 지속적인 방문 향상이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오히려 이런 이상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마케팅 성과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추가적으로 그 광고 내용들을 분석을 한 건데 광고 효과, 이제 메타 데이터를 보시면은 메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회사 이름이죠. 그 메타 광고 효과 분석 데이터를 보시면은 실제로 광고 효과가 높았던 데이터와 광고 효과가 낮았던 데이터가 아니죠. 광고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인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체 시기, 비용 등 외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저희가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유저를 보게 되었죠. 바이본은 2가지 페르소나라고도 하죠. 퍼소나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이고 두 번째는 학부모입니다. 이들은 얼핏 보면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광고 매체에 따른 민감도 차이와 계절 효과에 따른 민감도 차이에 있어서 서로 다른 민감도를 지닌 것으로 저희는 다른 분집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바이본의 매출을 일으키는 주요 사용자가 누구인가 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시점에서 학생의 가입 횟수가 학부모의 가입 횟수를 상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바이본의 주 사용자가 학생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결국에 소비 집단의 다수인 학생의 서비스 이용 경험을 분석해야만 이제 마케팅 개선을 지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바이본의 서비스를 활용했을 리뷰 데이터들이 남아요. 대부분 학생분들이 작성을 하는데 그 안에서 바이본의 서비스 이용 경험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하고 그 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뽑아내게 되었습니다. 바이본의 서비스 리뷰 분석 결과는 생활기록부, 객관적 보안, 도움, 구체적 정확하다 등의 키워드 같은 좀 레이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가장 좀 재밌게 본 거는 추천하다, 후배 등의 키워드였거든요. 이걸 쓰는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와가지고는 자기 후배나 지인에게 이 서비스를 추천해주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근데 의사만 있으면은 사실 의사 그렇게 적어놓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결국에 저희가 나중에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 매출 변화와 가입 경로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쪽을 보시면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지인이거든요. 2022년 3월에 가입 경로 그래프를 확인을 했더니 결국에 친구 선후배 추천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원인이 앞에서 나왔던 게 이상치 중에 해당되는 인플루언서 광고, 그다음 무료 사용 경우 무료 이제 쿠폰을 배포했거든요. 그때 써본 사람의 추천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매출 전환의 효과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들을 타겟팅하기 위한 마케팅 지원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광고에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시기, 매체 등이 굉장히 높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저희는 학생들의 이용 행태를 조금 더 분석을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이었지만 좀 짧게 발표하느라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요일과 계절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고등학생들은 주중에 공부하고 주말에 놀진 않죠. 그래도 시간이 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높은 매출이 나타났고요. 또 재밌는 게 이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이걸 사용하게 되는 시점, 내가 생기부 분석을 언젠가 받아봐야지 했는데 그 실제로 활용하게 되는 시점이 결국엔 입시철과 신학기가 굉장히 높은 관심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기들을 바탕으로 앞에서 효과가 있었던 인스타그램 및 인플루언서 광고를 중심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학생만 공략하면 안 되죠. 학부모도 장기적으로는 이용자로 포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들이 학생과는 다른 민감도를 보이는 시기적 시점을 찾아보고자 했는데 재밌는 게 뭐 아주 많은 차이가 난 건 아니었는데 학생들이 신학기 아니면 입시철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학부모님들은 본인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용 행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거는 생각보다 광고 효과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발견을 해서 그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게 완벽한 공략은 아니거든요.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하지만 신년에 대한 민감도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것으로 마케팅 제안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하나가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타생기부 비교 분석 100% 활용하기입니다. 말이 조금 빨라도 이해해주세요. 할 게 많아가지고. 기존의 바이브원에서는 같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과의 생기부 점수 비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검색을 하면은 표 형태로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표 형태로 제공하는 거는 컨설턴트라든가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활용하기가 좋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표 형태의 데이터를 그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시각화를 활용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일단은 시각화를 하기 전에는 결국엔 이용자가 뭘 보고 싶어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생 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 도출을 하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탭을 구성해서 고객 니즈별 최적화된 시각화 화면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탭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목표 대학 및 전공 검색, 진단 검색, 개별별 학과 설정, 동네 신대 경쟁력 이고요. 가장 위쪽에는 자신의 내신 생기부 점수를 입력하여 탭을 바꿔도 점수가 유지되도록 제작이 되었고요. 일단 여기 나온 생기부 점수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원 서비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점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탭의 목표 대학 및 전공 검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3개 대학, 3개 학과를 선택하고 3개의 목표 대학 및 학과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요. 그 아래 목표 대학 전공으로 분석한 친구들의 내신 점수 분포, 생기부 점수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나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죠. 생각해보면은 내 내신에 어디 대학 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이 탭을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진단 검색입니다. 여기는 목표 대학 전공을 선택하고 목표 대학 전공 선택으로 분석한 친구들, 근데 이게 합격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분석한 친구들의 내신 점수와 진단 결과, 그다음 진단별 생기부 점수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할 건데 라고 하냐면은 결국에 어느 정도의 내신과 생기부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이런 해당 대학의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는지 이 탭을 통해서 저희는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개별별 학과 설정 탭입니다. 여기서는 목표 대학 전공 선택 시 전공 소개열 자동 지정이 되고요. 정확히는 대학과 모집 단위에 넣으면 소개열이 선택이 된다는 거죠. 이 소개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전공이 들어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목표 대학의 목표 전공과 비슷한 계열의 전공을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려는 게 뭐냐? 저희는 저희가 목표하는 대학의 전공에 가지 못할 점수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성적이 부족할 때 조금 더 점수대는 낮더라도 비슷한 계열의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탭입니다. 예. 여기는 동네 신대 경쟁력 탭이라고 해서 실질적 경쟁자인 동네 신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분석해본 대학 탑 10을 보여줍니다. 뭐 저기 보시면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아주 성적이 좋은 친구가 넣어본 것 같고요. 그 아래에는 동내신대, 저와 비슷한 내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생기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점수 분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동대신 때 개인 기록 비율, 동대신 때 리더십 활동 빈도 수가 제시가 돼 있어서 자신의 실질적 정확히는 자신의 내신이 속한 곳의 실질적 경쟁자들의 수준을 파악해서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이제 태블로로 구축을 해서 바이본 측에 제공을 했고요. 바이본 측에서는 아직까지 저도 내부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가 끝이 났어요. 세 번째 프로젝트 얼마 전까지 하던 건데요. 바이탈1입니다. 아까 이름 바이탈1 봤을 때 너무 뭐가 바이탈이지 싶으셨을 수 있는데 학생들의 생기 있는 생기부를 위한 AI 서비스라고 해서 바이본, 바이탈1 이런 재미없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문제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최근에 입시를 하신 분도 있겠고 저처럼 꽤 오래전에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최근 대입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요성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자기소개서 폐지로 학교생활기록부 중요성 공충,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대학 간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학생의 대학 입시에 있어서 학생의 노력, 학생의 활동,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넘어서 선생님의 생활기록부 작성 역량 자체가 이제 학생의 대입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이건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좋은 학군의 좋은 학교들의 선생님들은 조금 학원가도 많이 연기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수준 높은 생기부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지방에 있는 교육청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들도 이를 인지하고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선생님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역량제고 연수들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지역 간 및 계층 간 교육의 불평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한계가 존재하고 실제로 과도한 연수로 인해 이쪽을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런 과도한 연수로 인해 교재 연구가 뒷전이 되고 실제 본인들의 업무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양질의 생기부를 학습한 언어 생성 모델을 통해서 선생님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보조해서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자. 혹은 바이본이 돈을 버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이는 이제 바이본으로부터 데이터 지원을 받아서 저희는 디코더 원리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입력받으면은 거기에 쓸만한 문장들을 추천해주는 모델을 개발해 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언어 생성 모델 어떤 걸 쓸 거냐, 유명한 GPT-2나 GPT-3를 쓸 건데 당연히 저희가 베이스부터 학습시킬 수는 없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라스 GPT-2 스몰, SKT 코 GPT-2, LM 코 GPT-3 스몰을 선정을 해서 파이터치로 직접 트레이너를 만들고 이제 데이터 로더를 다 구축을 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실험 설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는 GPT-2 스몰, GPT-2, GPT-3 스몰입니다. 데이터는 바이본에서 제공한 보안 문제로 인해서 비식별화되고 셔플이 된 102만 개의 문장을 받아왔고요. 이는 실제로 우수한 생기부로부터 받아온 문장들이고요. 이 문장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아키텍처를 이제 파인튜닝을 한 겁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라스, SKT, LM4에서 만든 건데 파라미터 개수는 GPT-2 스몰이 좀 작아요. 2천만 개, 나머지는 1억 1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크나이저는 GPT-2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 GPT-3 스몰이 워드피스를 쓰는 거는 LM4라고 하는 그곳에서 만든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이 다 워드피스 토크나이저만 활용이 돼 있어가지고 이를 그대로 쓰게 된 거고요. 인풋 길이는 GPT-2 스몰은 512, GPT-2는 1024, GPT-3 스몰은 2048까지 들어가는데 토큰 개수는 GPT-2는 51,200개, GPT-3는 42,000개의 토큰을 가지고 있고 모델 크기는 GPT-2 스몰이 100메가 정도, 나머지 두 개가 이제 500메가 쓰기인데 GPT-3 스몰이 살짝 큰 정도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파인튜닝을 진행할 때 저희가 얻은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를 또 적어놓으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래 참고용으로 적어놓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구글 콜의 프로를 결제해서 썼는데 거기서 주는 P대 GPU와 32기가 고용량 램을 활용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로스나 퍼플렉시티랑 같은 거긴 하죠. 퍼플렉시티를 보면은 상당히 괜찮지 않나요? 1.04, 1.10, 1.12 굉장히 좋은 파인튜닝이 진행이 됐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더 큰 모델이 당연히 성능이 더 좋긴 한데 GPT-2 스몰 아까 100메가밖에 안 되는 모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퍼플렉시티 로스 측면에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크기는 5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의 로컬 서버 성능 같은 걸 고려할 경우에 GPT-2 스몰이 상당히 활용 가능성이 높은 모델이라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온 문장들을 간단히 보시면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란 키워드를 넣었을 때 사회계층의 세계관계를 자리하고 있으며 사회계층의 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서 쉽게 통찰력을 발휘함. 공학 분야의 흥미가 높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과학적 탐구에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학생임. 뭐 이런 굉장히 우수한 생기부 문장들을 통해서 학습되어서 생성해낸 문장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제너레이터도 어느 정도 알다시피 파라미터 설정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은 좀 미비하다 보니까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난다던가 하는 것도 여기 보시면 적성과 흥미, 적성을 확인할 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는 좀 추가적인 튜닝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뭐 여기는 조금 잘 나오지 않는 문장도 제 예시로 넣어봤는데요. 학업 역량과 성실하여 교과 선생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말이 안 되죠. 뭐 이런 것들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큰 모델을 썼을 때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GPT-2 스몰이다 보니까 이런 문장들이 가끔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는 저희가 여기까지인데 저희 프로젝트가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델을 이제 REST API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웹 서비스까지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웹페이지는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게 있어? 마케팅 재원 피드백은 예. 네, 그 첫 번째 질문인 마케팅 재원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브원 답변을 들었을 때 지금 이제 신년도는 지났기 때문에 입시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학부모보다는 학생들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마케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고요. 저희 이제 마케팅 재원 중에 인플루언서 광고 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셔서 저번 주에 연고TV에서 인플루언서 광고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오늘도 미미인후 관련해서 광고가 나오는 걸로 알고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도 인플루언서 광고가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네요. 키워드를 추천받아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면 차별화의 한계가 있지 않나요? 차별화의 한계가 있긴 한데 뭐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작성을 아예 대체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장을 추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생활기록부라는 거는 학생과 선생님 간의 교류와 교감 사이에서 작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들어가는 양질의 문장을 추천해줄 뿐이지 그것을 대리 작성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별화의 한계가 있지만 그런 차별화가 되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기부 프로젝트에서 하나의 키워드 말고 여러 이것도 추가적인 파인튜닝을 하면은 가능해요. 원래 사실 저희가 키워드 인풋을 여러 개를 만들고 여러 개를 넣고 이제 문장을 생성하는 것을 파인튜닝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여기 컨퍼런스에 맞추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고등학교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학교 네임이 어느 정도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바이브원 측에서는 지금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로 나뉘어서 이제 학생이 가입할 때 고등학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매핑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내신이랑 생기부 분석도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궁금해요. 손 튜닝인지.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GPT 모델을 파인 튜닝할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옛날에 할 때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찾아왔지만 지금은 그냥 경험적으로 이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 괜찮겠다 싶은 수준을 찾았죠. 예. 그리고 서비스 기획과 관련하여 생기부는 정량적인 요소보다 정상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고려된 걸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이브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생활기록부 내용을 읽어서 딥러닝을 통해서 그 정상적인 내용을 판단하여서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기부 점수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럼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